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봤거든요. 백수였다가 직장인 되니 한상 다 깨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좀 긴 글이에요. 지금 제가 JPG로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좀 긴 글인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50세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니 깨달은 사실 뭐 이런 글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글 그 자체예요. 50대 자영업을 시작한 직장인 글은 본인에 있어서 나는 자영업을 이렇게 해서 시작했지만 자영업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나는 몰랐지만 되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표현한 글이라면 백수였다가 직장인 되니 환상 다 깨짐이라는 이 글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냥 뒤집어야 개똥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듣는 직장인분들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글을 제가 한번 쭉 다 읽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계속 이 생각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 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글이다 보니까 이거를 쭉 다 읽으면은 저도 읽으면서 불쾌감이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좀 자체 필터링을 하면서 필터링 안 한 글들은 바로바로 옆에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올라온 거는 2023년 11월 23일 2년 전이죠.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때 당시에 캡처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26,000회, 추천이 244개, 댓글이 44개가 달렸네요. 이 댓글의 여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터넷의 망령인 것처럼 당연히 이 댓글에도 다양한 의견이 달렸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포옹글로서 봤는데 그 게시글 댓글에서도 되게 또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감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였다가 직장인 되니 환상 다 깨짐. 항상 말로만 노예라고 들었지 설마 했는데 진짜 현대판 노예 맞음.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옥 같은 출근길을 경험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루 일과 시작. 자그만한 사무실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8시간 동안 모니터만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 크크크. 사무직이라고 좋아하는데 현실은 완전 이런 느낌 하고 사진이 한 개 나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근길 지옥 같고 너무 힘들죠. 그리고 사무직이라서 따다다닥 앉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팩트고요. 그 바로 밑에 그냥 양복 입은 사축 새끼들 크크크. 이거 가장 실감할 때가 점심시간 땡 하면 회사원들 근처 식당으로 가축마냥 우르르 몰려들어서 줄 서서 먹는데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가축 새끼들 먹이주는 느낌. 더 비참한 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것임. 크크크. 백수였을 때는 몇 끼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았는데 직장인 되니 점심시간이 제일 행복한 단순한 병신이 돼버림. 크크크크. 인생에 얼마 낙이 없으면 먹는 시간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겠냐. 진짜 부정적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지 않아요? 이거 읽으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를 왜 읽는지도 모르겠으면서도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일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다 읽어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를 다 인정하려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느낀 거를 곧이곧대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 이 사람이 말한 걸로 치면은 점심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것임이라고 행복이란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지옥 같은 출근길을 다 버티고 일도 오전 업무를 다 끝내고 점심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단순하게 행복을 느꼈으면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있어서 너무 계속 비참해지려고 노력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심시간에 있으면서 직장 동료랑 같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낮잠을 잘 수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뭐 진짜 직장을 안 다녀봤으면서 백수 입장에서 그냥 사람들 기분 나쁘라고 이 동글 올리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직장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상태로는 일 자체도 되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 왜 내가 행복하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히 거기 있어서 발전은커녕 오히려 더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 백수였을 때는 몇 끼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미 백수였을 때는 밥 챙겨 먹는 행복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람인데 직장에 와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거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거 자체가 되게 발전했다는 뜻이잖아요. 전혀 거기 있어서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낙이 없으면 먹는 시간에 그렇게 학수고대하겠냐. 인생에 낙이 얼마나 많은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자기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백수였을 때보다 훨씬 더 후퇴함. 크크크.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가지고 책 읽고 사유하고 이럴 여유도 없음. 밀린 일 언제 끝내지. 월급에 대한 불만,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게 니들 인생 전부임. 크크크. 시야 도로 좁아짐. 말 그대로 기계 부품 인생 되는 거. 정신적으로 백수였을 때 훨씬 후퇴한 사람은 맞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백수였을 때는 아마 행복이란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갔겠죠. 행복이 없으면 불행도 없는 법이거든요. 본인 인생에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행을 따집니까? 이 사람도 본인 인생의 불행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라 치면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이 불행 덕분에 점심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것임을 배운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가지고 책 읽고 사유하고 이럴 여유도 없음. 이거는 본인 잘못이죠.
힘들죠. 물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핑계라고는 생각해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밀린 일 언제 끝내지, 월급에 대한 불만,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게 니들 인생 전부임.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고민거리라든지 하기 싫은 일들을 다 안고 가기 마련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게 찾아온다, 그게 뭐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고 연인관계, 친구 사이,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뭔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면은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정신적으로 여유가 되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게 마냥 이 사람 잘못은 아니겠죠. 정말로 자기는 시간적으로도 그다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런 일을 도전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그것도 변명인 건 맞거든요. 제가 어지간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부정적인 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거칠 것 없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만의 시선으로 보는 거고요. 말 그대로 기계부품 인생 되는 거, 그 기계부품 인생 되는 거 자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회의 구성원에서 기계부품이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계부품이 되지 못하는 게 더 슬픈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든 일단 본인이 어딘가에 속해가지고 그 기계부품으로서 돌아가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게 나랑 적성이 안 맞다 하면은 다른 곳에 기계부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똥 마려운데 화장실 꽉 차 있으면 똥도 마음대로 못 쓰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자유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또 본래 성격은 땡신인데 인간관계 창 안 내려고 아랫자 스킬 마스터함 하고 이상한 가면 쓰고 있는 거 있네요. 똥 마려운데 화장실 꽉 차 있으면 화장실 꽉 차 있어서 똥을 못 싸는 거지. 누가 야 어디 업무 중인데 똥을 싸러 가 라고 해서 자유가 박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유를 박탈당한 게 아니고 본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야 쟤 똥 마렵나 봐 빨리 똥 못 싸게 가가지고 똥간 다 채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자유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서 지금 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남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사람인 게 정말 신기할 지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래 성격은 병신인데 인간관계 땡창 안 내려고 아랫자 스킬 마스터함. 저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본인이 아무리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싶고 한다 해도 사회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기분, 본인의 감정을 조금씩 숨겨야 되고, 그 숨긴 감정들은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퍼뜨리면 되는 겁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당연히 회사나 본인의 직장, 일터에서는 가면을 써야 되겠지만 그 가면을 쓰고 참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과 더 이 사람 욕도 하고 저 사람 욕도 하고 이 사람은 좀 괜찮더라 싫어했는데 라고 말을 표현을 하면서 더 친구들이랑 돈독해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 있어서 가면을 벗게 됨으로써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냥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오히려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곳에 어디 풀 곳이 없었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손님 앞에서 웃고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가면도 써보고 가면을 벗고 내 진실된 마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본인이 있어서 가면을 쓰지 않는 곳은 이 DC라는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DC만이 유일하게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풀 수도 있을 텐데 그거조차 좀 힘든 사람이죠. 대기업이건 뭐건 다 필요 없음. 그냥 저런 패턴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고, 대기업과 나머지의 차이는 금융 치료 가능성의 여부일 뿐 어차피 사축노예 인생인 건 변함없음. 이게 대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마인드거든요. 대기업을 다니던 중소기업을 다니던 그 금융 돈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돈은 물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돈이 아니고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면은 그건 중소기업에 가든 대기업에 가든 상관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축노예 인생인 건 변함없음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일단 이 사람은 전혀 이 회사의 일이 맞지 않다는 뜻이겠죠. 대기업에 가도 이 사람은 징징댈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건 백수 생활 오래 해본 놈들만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임. 백수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데 존나 좁은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뒤지는 거다. 그리고 사소한 자유 다 박탈당하는 것도 눈치 못 챔. 이 사람한테 자유가 애초에 있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 그 사소한 자유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1차원적인
극단적인 자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화장실 꽉 차서 떡을 못 산다더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배설 욕구, 성욕구, 뭐 숙면욕 이런 거를 당연히 사람 박탈당하고 살아요. 만약에 이런 자유를 누릴 거면은 진짜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마음대로 똥 쌀 때 똥 싸고 자기 마음대로 야동 볼 때 야동 보고 이럴 거면 그게 짐승이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사축노예라는 그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사축노예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자꾸 짐승이 되고 싶다 얘기하는데 사축노예는 결국 인간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 사람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게 현대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배부른 돼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조차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고 우리가 사축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이행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자신은 충분히 배부른 소크라테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백수 안 하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데 이거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죠. 이 정해진 루트대로 좀 따라가는 게 한국 사회의 기존 문화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자신이 깨던가 그거를. 근데 짐승이 되는 그런 방안 말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이런 방식 말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서 돈에 관련 없이 내가 원하는 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만들던지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방식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직장인이 나의 자유만을 강탈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평생 배고픈 짐승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진 다 빠져서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됨. 특히 출퇴근 시간 길면 리얼 현타옴. 이렇게 몇십 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함. 내 인생에서 평일이 이렇게 지워지는 게 존나 병신 같음. 그럼 주말에라도 마음 편히 놀아야 하는데 회사 일이 힘들면 그 걱정에 그러지도 못함. 아까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본인이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은 새벽 3시에 일을 마치고 들어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잡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진 다 빠져서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고 하는데 누워서 유튜브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휴대폰 게임도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은 집에 오자마자 현관문 딱 열자마자 바로 잠드는 것도 아닌데 거기 있어서 본인의 심적 여유라든지 육체적인 피로함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뭔가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는 걸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도 7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무조건 헬스장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회식이 있다 하면은 아침 10시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본인이 사랑하는 데 있으면은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내가 얼마나 힘들든 내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조차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본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면은 그렇게 퇴근하고 힘이 빠진다라는 마음을 딱히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일 다녀와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을 거고 일이 끝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행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몇십 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함. 몇십 년 동안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전혀 직장인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장인들이 얼마나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자기 위치에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에 있으면 평생 이 회사 다닐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 보면 당연히 치열한 회사도 아니겠죠. 본인에 있어서 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있는 회사라면 비전이 뚜렷한 회사라면 이런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자리에 몇 년 동안 내가 이 위치를 잃지 않고 있을까라고 자기 발전으로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거면은 이미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 거만해요. 왜 이렇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 회사에 있을 줄 아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평일이 이렇게 지워지는 게 존나 병신 같음. 평일은 평일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루 왼쪽 일주일 주말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말을 주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 일주일 동안 내내 주말이면 뭐해. 내 친구들은 평일에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매일매일 뒹굴뒹굴 거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유라는 거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일이 하루하루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가 주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위에서 말한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가지고 책 읽고 사유하고 이러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되게 본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거만한 거죠. 이 사람이 느껴진 그 평일이 지워진다는 거에 다른 사람들은 그 평일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못 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축 노예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말이라도 마음 편히 놀아야 하는데 회사 일이 힘들면 그 걱정에 그러지도 못함. 이거는 솔직히 좀 이해는 가긴 가요. 회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한 거겠죠. 그 회사의 진심이었던 거겠죠. 근데 그거에
그거에 있어서 그 회사를 욕할 것도 아니고 이 걱정하는 본인의 마음을 비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 더 그 회사 일에 집중을 딱 해가지고 훌륭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말 왔으니까 나 진짜 아무 신경도 안 쓸래 하고 주말을 완벽한 주말을 보내고 그냥 월요일에 돼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을 다시 몰두를 하던지, 어쨌든 본인 선택에 있어서 책임인 거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주말 출근이라도 해가지고 그 일을 끝내놓고 편안한 일요일을 보낸다든지 남은 주말을 보낸다든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주말에 모든 걸 다 잊고 월요일에 얼마나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일단 주말이니까 편히 쉬고 월요일은 월요일 나에게 맡긴다 라는 그런 행복회로를 돌려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든지, 그렇게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데, 본인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냥 회사 일이 걱정돼서 나 쉬지도 못하는데 어떡해 라고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경향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쯤 되면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 들거나, 차라리 프리터나 백수가 낫다는 판단이든 시간을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오직 돈을 위해 존나 펑펑 허비하고 있는 것임. 내 기준으로 백수보다 직장인들이 시간을 더 허비하는 느낌. 이론적으로 집 꼴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경제적 자원은 못 얻었지만 시간 자원은 존나 잘 쓴 것임. 반대로 생각해서 평생 돈이나 타인의 인정을 위해서 한순간도 즐기지 못하고 본인 시간을 다 희생하면 그게 과연 잘 산 인생일까?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 하고 밑에 뭐 말기암 환자 멋있게 올려놨습니다.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만화를 그리는 것도 그냥 이게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밑에 보면은 시간을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오직 돈을 위해 존나 펑펑 허비하고 있는 것임 에서 이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멋진 전제를 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건지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시간을 위해서 현재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거를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돈돈돈돈 거리고 그 돈에 묶여 사는 삶, 그 자본주의에 미쳐버리는 그런 사회가 싫다 하더라도, 그 싫으면은 본인은 뭐 어떻게 합니까? 물물교환하고 살아갈 것도 아니고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 돈이란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된 게, 이게 나는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돈이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뭐 프리터나 백수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리터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백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시간적 자원을 어떻게 누리겠다는 건지 이게 말이 아기가 안 맞거든요. 자기가 시간적 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경제적 자원은 무조건 필요한 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살이 쓴 건지,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해서 쓴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냥 당연히 이거 극단적으로 봐야 더 재밌는 글이니까 지금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중고등학생이 쓴 글처럼 보여요. 내 기준으로 백수보다 직장인들이 시간을 더 허비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백수는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백수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면은 직장인들보다 시간을 더 잘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면 백수 되면 뭐 하겠습니까? DC에 똥글 싸지르고 있겠지. 그냥 차라리 긍정적인 글이라도 쓰면서 나 오늘 회사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왜 들었을까? 그리고 나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까 하면서 좀 더 진취적인 글, 건강한 글을 썼으면은 이 정도로 판단이 들지 않았겠죠. 직장인들이 시간을 더 허비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 왜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까? 본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장이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아르바이트든지 자기가 프리랜서든지 1인 사업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회사든지 아이돌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 직장이라는 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백수가 이제 백수가 아니고 나만의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게 지금은 백수지만 나중에 돼서 그 예술적인 작품을 통해서 벌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 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백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보다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더 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을 녹화할 때는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나 일 좀 하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거든요. 이게 솔직히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것도 맞는데 당연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마냥 즐겁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일을 도전을 하면은 그게 즐겁지 않으면은 그냥 끝내게 돼버리는 되게 단순한 결말로
말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되게 즐겁지만 또 내가 하는 이 유튜브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도 지고 싶고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를 봐주는 400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 혼자서 떠드는 거 되게 잘하네, 듣는데도 되게 부담 없고 얘기를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을 나 혼자서 즐겁다가 나 혼자서 즐겁지 않다고 갑자기 영상을 안 올리고 잠적해버리면은 그 400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400분들은 나중에 돼서 어떻게 저와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분 아니에요? 새로운 걸 도전함에 있어서 이때 그 사람인데 이 사람 저번에 내가 봤는데 갑자기 하다가 사라지더라, 지 하다가 지 꼴리는 대로 살더라, 이런 평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해서 이런 쪽으로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의 결점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라 가지고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되게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게 즐거운 나의 유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지 꼴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경제적 자원은 못 얻었지만 시간 자원은 존나 잘 쓴 것임. 시간 자원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경제적 자원을 못 얻으면은 시간 자원을 너무 잘 썼다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먹고 싸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게 되게 시간적 자원을 잘 썼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자기 성취에 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성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들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은 절대로 경제적 자원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경제적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 자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으면은 시간적 자원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할 사람이거든요. 경제적 자원이라는 게 없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 하나도 필요 없어요. 경제, 돈이 최고예요. 진짜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근자감 때문에, 금수저인가? 이상한 근자감 때문에 지금 경제적 자원보다 시간적 자원에 대해서 되게 센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해서 행복하다면 본인이 행복하다면 행복하겠죠. 뭔가 더 이상 반론할 그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평생 돈이나 타인의 인정을 위해 한순간도 즐기지 못하고 본인 시간을 다 희생하면 그게 과연 잘 산 인생일까? 한순간도 즐기지 못한 거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남들한테 니들 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불행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입장을 이 사람에게 대입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확실히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DC 동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000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이 글을 불특정 다수인 25,000명에게 지금 자신의 입장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한순간도 즐기지 못한 게 아니고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나를 되게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정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게 즐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 왜 남한테까지 잘 보여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상관없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남한테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일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잖아요. 희생하고. 그게 본인의 자녀가 됐든 본인의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위한 자기 성취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성취를 이뤄가고 본인이 성장해가는 건 맞는데, 거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또 다른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얻는 성장은 본인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얻는 성장과는 아예 다른 카테고리고 절대 얻을 수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희생이라는 거는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성장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일까?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의 후회 5가지 해가지고 또 이상한 사진을 갖다 박아놨어요.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의 후회 5가지. 1번, 타인이 아닌 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살아야 했다. 2번,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 3번,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4번, 친구들을 좀 더 자주 만나야 했다. 5번, 내 행복만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인생은 너무 칙칙하고 기계 부품 같아 보였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참함 크크크크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 후회 5가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세상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 하지 마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해라 라는 그런 글인데, 이 글에서 노력하지 말라는 글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노력하지 말고 네 꼴린 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부정적 에너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미 이게 역시 그렇지, 사람은 죽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난 그냥 내 맘대로 숨쉬고 똥 싸고 살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한계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 후에 5가지, 이거를 몇 분이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일 거고, 분명히 이 임종을 앞둔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 5가지는 본인이 있어서 했던 노력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고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야, 어차피 사람 다 죽어, 그냥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친구들 많이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임종을 앞두기까지 본인도 충분히 본인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노력도 하고 많은 고찰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어서 못다 이룬,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안 해봤네 저것도 안 해봤네 라는 못다 이룬 노력들 때문에 이런 말을 적은 거지, 이거는 노력한 사람들한테만 어울리는 후회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후회를 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아닌 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사람을 살아야했어야 했다.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적은 사람. 모든 직장인들 다 폄하하고 내려치게 하고 본인이 얻지 못한, 어떻게 직장이라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적은 글들이거든요. 조금 더 솔직하게 그냥 다른 직장인들, 난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직장인이라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야? 궁금해. 나 좀 알려줘. 라고 솔직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 이것도 일단 본인은 열심히 살아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은 이 글을 쓴 거랑 다른 의미로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이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끝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후회의 크기가 크냐 작냐 차이겠죠.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 이분도 후회 5가지를 적으셨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충분히 본인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게 큰 후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행복하고 멋지고 열심히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인터넷 글이 아니고 진짜로 들었다는 걸로 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뭐 이상한 사람이 적은 글일 수도 있어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인생은 너무 칙칙하고 기계부품 같아 보였는데 내가 그 입장이 돼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함. 본인 처참하죠. 진짜 생각하는 게 너무 처참해요. 이 사람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지금 기정사실을 깔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일을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왜 불행하죠?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아요. 아무리 처절하고 괴로워도 무조건 이승이 낫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글을 올릴 여유도 없어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고찰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를 뿜을 틈도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되게 본인이 행복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틱질이라고 할 수 있죠. 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되게 힘들고 이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더 버티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글을 쓰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최대한 이 입장도 생각해보고 저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저만의 생각이지만 이런 글을 보면은 제가 좀 인조애가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오지랖 넓게 이렇게 막 내 친구의 일이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친구는 뭐 저한테 지식팔색하면서 떠나가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 저는 또 다른 이런 일을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저만의 생각으로 또 솔루션을 해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간적 자원을 저런 DC 개똥글을 쓰는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적 자원을 잘 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걸 시간적 자원을 소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해봐야 절대로 못 알아먹는 것처럼 모든 거는 다 직접 깨달아 봐야 알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저런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게 일을 같이 하면서 한 달 동안은 저한테 잔 일에 쉬는 시간도 없이 저 혼자 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진짜 일요일도 없었어요. 한 달 3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이제 창원이라는 이 도시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이 가게에서 장사라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아버지 나이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40대 저보다 나이 많은 30대 분들도 계속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 해서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야,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너도 열심히 해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막 위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일 잘못된 위로 방법이죠. 거기 있어서 저는 되게 생각했고 고찰했고 내가 이 직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1번 가게에 있어서 진짜 내 가게라는 자기 체험을 끊임없이 건다.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평생 일을 할 거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나 이 일과 사랑에 빠져야겠어.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어 라고 운명에 순응하든지 2번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뭐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현실에 순응하기는 싫어가지고 지금 그림도 그리고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취미로서는 뭐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를 골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1번 선택지인 이 현실에 순응하기도 되게 지금이라면 순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일도 해봤고 저 일도 해봤는데 안 되네? 최선을 다해봤으니까 그러면은 난 이제 정말로 즐겁게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영업이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그 긍정적인 마음을 상대방에게 퍼뜨리는 것도 딱히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상대방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뭘 해봐라 이런 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저도 부정적이었던 사람이고 우울증 걸려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다가도 본인이 뭔가 깨닫는 게 있거나 그만큼 사랑하는 뭔가 생기면은 본인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 내가 이런 걸 하니까 되게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으면은 변하는 데 있어서 속도부터 열정, 사랑, 마음까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뭐 갑자기 돈을 미친 듯이 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그냥 행복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단지 그거를 그 부정적인 마음도 꾸준히 생각해보면서 들고 가시면서 억지로 막 긍정적으로 난 살아야 되겠어. 너무 힘든데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긍정적으로 살면은 오히려 더 늪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고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 부정적이면은 아 너무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글도 한번 써보시고 근데 그 일기장에 혼자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돼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으면은 또 그 일기장에 거는 그 부정적인 얘기 한번 더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또 느끼겠죠. 아 나 이런 생각도 했던 사람이었지. 나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긍정적인 내가 얼마나 더 소중하고 옛날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고 더욱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긍정전도사가 돼버렸네요. 제가 묘하게 저런 좀 부정적인 글을 읽으면 오지랖이 켜지는 건지 구원자병이라 해야 되는지 머리가 곧받친 게 진짜 풀 개화를 해버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열이 받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쉴 새 없이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어린 나이에 치기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라는 제 입장에서 되게 이기적인 발언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래도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같이 그냥 힘내세요 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힘드시군요. 제가 그 감정을 100%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본인이 하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은 그냥 힘든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세요 라고 말을 하고 서로 위로받고 하는 그 정도로 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 있으신 분들은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도 세상을 꽃밭처럼 보고 있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이상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언제나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힘들 때 힘들어하고 기쁠 땐 기뻐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저 너무 요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은 그때는 저에게 또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부정적인 글을 보고 화가 잔뜩 나버린 장은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